여름철 각종 해충의 습격으로 도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2013년 서울의 한 번화가엔 수만 마리의 벌레떼들이 모여들어 거리 전체가 마비되는가 하면 어디야? 동대문의 한 쇼핑몰 외벽에는 시커먼 나방떼가 모여들어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외래종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치명적인 독성까지 지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외래종 해충. 오늘 위기탈출연구소에서는 위험한 도시 침입자 외래 해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벌레떼. 원래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해충이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와 농가에 대규모로 출몰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열공에 의한 열섬 효과를 들 수도 있습니다. 곤충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1년에 한 번 나올 곤충들이 2번 나와서 그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곤충의 번식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특히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마른 장마의 영향으로 해충들의 개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징그러운 벌레들에 시달릴 수도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요. 단순히 징그럽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과수, 나무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각종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건 몰랐죠. 안 되겠어요. 다 챙기네요. 박사님 뭐 하세요?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외래 해충들 잡으러 가야죠. 잘한다. 장난 영화 같아요. 제가요?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저는 벌레를 무서워해요. 실제로 갑자기 늘어난 외래종 해충들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경기도의 한 포도 농장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과수 이파리엔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면 가지 곳곳에 작은 벌레가 잔뜩 붙어있는 모습. 뭐예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2004년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려진 꽃매미의 유충인데요. 2009년 북미와 유럽을 거쳐 우리나라에 침입한 미국 선녀벌레의 유충도 눈에 띕니다. 두 녀석들 모두 유충일 때부터 성충이 된 이후까지 과수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검은 곰팡이와 같은 병을 일으켜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일찍부터 벌써 꽃매미가 파주에 많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농장에 보니까 그게 꽃 피기 전에 이제 잎을 검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걱정이 돼요, 지금. 특히 올해는 꽃매미와 미국 선녀벌레의 발생일이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져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눈에 보이네요. 그 피해 규모가 경기도 지역만 해도 약 160헥타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외래충은 이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와 같은 이제 주로 매미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나 인삼 이외에도 인근 야산에 100여 종 이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에서 증식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해충들입니다. 5월 중순에 1차 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 야산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외래 해충도 있습니다. 바로 흰불나방이 그 주인공. 1958년 미국에서 유입돼 퍼지기 시작한 이 녀석은 플라타너스를 비롯한 도로변 가로수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해충인데요. 녀석과 접촉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간지러움과 붉은 수포가 동반되는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흰불나방 날개와 몸통에 덮여있는 비늘가루 인편 때문인데요. 나방이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미세한 가루.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편인데요. 사람의 옷이나 피부에 쉽게 옮겨붙어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인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끝부분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손에 묻은 채로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방을 직접 만졌다고 하면 인편이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생리식염수나 물로 깨끗이 씻고 연고 등을 발라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2, 3일간 지속된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링컨 연구원 지금부터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예스! 퀴즈하면 저 링컨이죠.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10만 마리까지 증식하는 이것. 40종이 넘는 각종 병균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생존력을 자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알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하며 각종 치명적인 병균을 옮기는 공공의 적. 그 정체는 바로 바퀴벌레. 전 세계적으로 무려 4,000종의 바퀴벌레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정집에 주로 출몰하는 바퀴벌레는 총 4종. 그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의 한 해충 방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 서식하는 바퀴벌레 중 독일 바퀴가 45%로 가장 많았고 일본 바퀴는 40%, 미국 바퀴는 11%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 토종 바퀴벌레는 전체의 4%만을 차지했는데요. 주로 집 밖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토종 바퀴벌레와 달리 외래종의 경우 집 안에 서식하며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 주변에 개체가 크게 늘고 있는 일본 바퀴의 경우 2cm가량인 독일 바퀴보다 크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처럼 외래종 바퀴벌레가 집안을 유자적 배회하며 인체에 옮기는 병균과 바이러스의 종류는 총 40가지 이상. 식중독, 장티푸스를 시작해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방사능 물질까지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6월에서 8월은 산란을 앞두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바퀴벌레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 실제 바퀴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정집에 방문해봤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없어 보이지만 싱크대 뒤편을 뜯어내고 내시경 카메라를 들이대자 일본 먹바퀴가 발견됐는데요. 녀석들의 또 다른 서식지를 살짝 건드리는 순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엄청난 수의 새끼 독일 바퀴들. 일단 우선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유입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창문, 환풍기, 그리고 하수구 배관, 창문 틈새, 문 틈새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덥고 습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서식하는 바퀴벌레. 그 중에서도 싱크대는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먹다 남은 음식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손톱, 심지어 콘크리트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정도로 막강한 식욕을 자랑하는 바퀴벌레가 사실은 음식물보다 물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달 이상을 버틸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바퀴벌레 몸의 구조는 연약해서 외피로부터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집안 곳곳에 고인 물을 없애주시고 싱크대에 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바퀴벌레가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사이에서 최고의 은신처로 꼽히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이 박스인데요. 실제로 사례자의 집안에 있던 건강즙 포장 박스와 택배 박스를 뜯어내자 그 안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골판지의 좁은 틈 사이 바퀴벌레 알과 새끼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물건 안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쟁여놓고 하다가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서 또 새끼를 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종이 박스는 습기를 잘 머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골판지 틈새로 숨 쉴 공간이 확보되고 먹이가 없을 땐 종이로 배를 채울 수 있어 바퀴벌레에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은신처라는 사실. 따라서 집안에 택배 박스와 같은 종이 박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한 곳에 모아두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바퀴벌레를 잡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죽는 순간에도 알집 주머니를 떨어뜨려 종족을 번식시키기 때문. 바퀴벌레 몸통에 붙어있는 알집 주머니가 보이십니까? 주머니 한 개당 약 40여 개의 알이 들어있는데요. 알집 주머니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살충제로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바퀴벌레 사체와 알 주머니는 반드시 진익인 뒤 버려야 하며 사체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